대표이사한테 그냥 과세를 해요. 야, 이거 결국 네 책임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대표이사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횡령이 되니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시리즈로 영상을 찍는데 이제 가지급 얘기 왜 찍다가 마냐고 한 불만사항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가지고 딴 거 들어가. 올해는 이제 또 결산이 있는데 네. 뭐 사실 결산 끝난다고 해서 한가하다고 많이 찍지도 않잖아요. 이게 다른 일들이 또 있어요. 항상 핑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가지급 얘기를 쓸 건데 사실 해결 방법이란 게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이미 가지급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가지급금의 원인과 어떤 발생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증가되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걸 놓쳐가지고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가지급금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왜 가지금을 내가 찍어야지?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3월이야, 3월. 근데. 아니, 법인들이 결산하다 보면 가지금 나온단 말이죠. 아, 이걸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5월은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는 또 가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었어요? 잊었죠. 내년 3월쯤 다시 확 올라올 텐데. 일단 뭐 이런 저희의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많이 놓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할 때. 네,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가지금을 깔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일단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뭐 1억 이상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듣고 돈은 없지만 대출은 받아야 되니까 설립을 일단 1억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써야 되잖아. 잔고 증명했다가 그걸 법인에 빼간 넣었다가 거지. 다시 빼갔겠죠. 예. 그게 가지금입니다. 아,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설립하면서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제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여러 가지 법인의 형태도 있는데, 특히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잔고 증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억이면 1억,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임의로 설립이 가능은 한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게 회계상으로는 잔고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넣어놔야죠. 놓지 않으면 가지금 발생한다. 이 얘기를 저희는 이제 드리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립할 때부터 전달 못 받으신 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예. 자본금 관련된 거. 그거 있잖아요. 건설업 같은 거. 예. 통신업. 그러니까 통신, 전기, 공사업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있지? 로지스틱 이런 운송업. 이런 거는 자본금 규정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2억, 5억. 아니지, 5억에서 지금 떨어졌으니까 3억 5천인가? 네. 3억 5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 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설립 요건이 되죠. 기본이거든요. 네. 이럴 때 또 돈을 잠깐 넣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검사받고 빼는 이게 그냥 빼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요건은 끝났지 않냐? 근데 이게 다 가지급입니다. 빼게 되면. 왜냐면 이제 설립에만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네. 뒷일을 생각 안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주변에 뭐 담당자가 있다면 큰일 난다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법인이란 걸 하면 주주한테는 배당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저 배당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것도 가지급이 발생한다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이게 이제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은 좀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정기 배당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배당을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간 배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요건 안 했으니까 이건 사실 중간 배당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지급입니다. 표현이 있고 이제 가지급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설립하면 이 중간 배당 규정을 안 넣어놓는 데들도 좀 있어요. 보통 표준 정관에는 중간 배당이 없어서 저희야 뭐 당연히 넣어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은 원래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금이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편의상 이사 2인 이하는 그냥 추천 결의로 그냥 딱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행위들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표현보다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결산을 딱 봤는데 자본금 빼고 잉여금 빼고 준비금 빼고 요 정도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가능액이 있어야지 중간 배당이 성립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결손이 났는데 중간 배당을 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잡한 건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다가 올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간 배당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먼저 한 거야.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지, 들어올 거니까. 근데 연말 갔는데 이대로 안 됐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준을 못 맞췄는데 맞출 거라 예상하고 중간 배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에 못 맞췄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됩니다. 앞서 이제 두 가지는 좀 복잡은 했는데 쉽게 이해하면 이제 배당 가능액이란 게 있기 그쵸. 때문에 통장에 10억 있다고 10억 다 배당해. 이게 아니고 그거의 원천과 이익과 뭐 당해 연도 결산, 뭐 직전 결산 누적액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담당하는 세무 담당자한테 배당 가능액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셔서 네. 맞춰서 진행을 하셔라. 근데 보통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배당을 하시니까. 단순한 이제 서류 작업을 안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주총 결의사항이라든지 뭐 정관에 그런 반영이 없다.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법인에서 법인이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체니까 주주들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렇죠. 취득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이거 이제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간 배당과 똑같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도 상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이 있죠. 요건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 금액들이 있거든요. 요걸 위반하면 이것 또한 똑같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제 많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이제 법인들이 그렇죠.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뭐 자금의 개인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컨설팅 받으셨는데 이 역시도 상법의 무효가 아닌지 그 규정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규정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데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외상 매출금 회수를 지연을 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아들 법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안 받아. 지연을 했어. 그럼 이것도 가지급금이 될 수 있다는데. 가지급금이죠. 예.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거죠. 다른 거래처들한테는 다 3개월 만에 돈을 다 받았어. 근데 얘한테만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정당한 사유가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돈을 빌려준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돈을 받았고 다시 그걸 빌려준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가지급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관계인이 특수관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네. 혹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자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법인 돈을 가져다 쓰는 게 가지급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자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것도 가지급금으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대표자가 아는 사람이니까 법인이 빌려줬지. 물론 알긴 알겠죠. 대표자하고 상관이 없는 친족이 아니다.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줄 수도 있죠. 잘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직원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표자를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자 허락이 있으니까 이건 빌려줬겠죠. 결국에 대표자가 빌려준 거랑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친족들한테 특히나 이제 가면은 가지급금인데 만약에 아들한테 그러니까 회사랑은 무관한 이제 본인의 자녀에게 돈이 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지급금은 아들 이름을 달아야 되나요? 원칙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과세할 때 보면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표자 친족한테 빌려주면 가지급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인정이자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표이사한테 그냥 과세를 해요. 야, 이거 결국 네 책임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대표이사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횡령이 되니까 가지급 네. 문제는 대표자가 책임지셔야 된다. 네. 사행 끝까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금 부분에서도 왜냐면 이제 직원이 퇴사하고 뭐 대표자도 퇴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퇴직이라는 처리가 있는데 이때도 가지급 문제가 있다는데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퇴직금 언제든지 중간 정산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노후 문제를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못 빼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걸 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면 퇴직금 주고 아니면 못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주택 살 때, 그리고 뭐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뭐 천재지변? 천재지변. 뭐 집에 불이 났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지진이 났는데 내 집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던가. 우리나라에서는 있기 힘들지만. 근데 그렇죠. 불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된다. 그런 규정이 퇴직금 규정이 그렇죠. 있죠. 규정이 돼 있죠. 근데 요거 말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줬다. 그거는 가지급금입니다. 좀 황당하네요. 일단 저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법인이니까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대표자의 가족들이 돈을 빌려갈 수도 있고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을 좀 지연해서 받을 수도 있고 퇴직을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사업하다 보면 다 모든 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법에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다. 한번 잘 유념하셔가지고 네. 본인의 가지급금이 이미 있는 분들은 이번에 3월에 결산을 하셨으니까 담당 세무사한테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꼭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가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만들지는 말자. 저는
배당을 받으시는 법인 대표님들 정관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